안녕하세요 여러분, 에디쌤입니다. 이번 수업은 스튜디오 지브리 랭킹 영상입니다. 지브리는 공들인 애니메이션과 명곡들을 자랑합니다. 지브리 특유의 인물 그림체와 입이 쩍 벌어지는 장면들을 보여줘 여러 애니메이터들에게 영감을 심어준 명작품들이 수두룩 많습니다. 1984년부터 장편 애니메이션 산업을 시작해 초반 작품의 수채화 감성이 나며 현재 작품들도 그걸 따르려고 노력합니다. 한 작품만 빼고요. 일단 평가 기준은 시각, 청각, 분위기, 인물, 세계관, 스토리, 그리고 주제로 평가합니다. 이런 랭킹 영상은 너무 길기 때문에 두 영상으로 나누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탑 10을 다루고요. 이번엔 순위권에 못 들어온 영화들을 랭킹해보겠습니다. 랭킹은 워낙 평가할 게 많아서 너무 긴 영상이 되지 않게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제 집중해볼까요? 아야와 마녀, 지브리의 첫 3D 작품입니다. 첫 3D니까 흥행이 좋을 거라고 지브리는 예상했지만 못 봐주겠습니다. 지브리의 질 높은 애니메이션은 다 사라지고 부자연스러운 텍스처 덩어리들밖에 없는 영화입니다. 저기 머릿결이야? 플라스틱 덩어리지. 무언가 표현하고 싶은 장면들은 이상한 효과로 대처해버리죠. 그래도 내용은 괜찮겠죠? 아닙니다. 인물, 세계관, 스토리가 모두 다 엉망이에요. 인물들이 모두 미성숙한 자기중심적인 인간들이고 세 가족이 전혀 관계를 맺을 기미를 안 보입니다. 스토리를 그냥 포기한 듯 아이들이 보는 영화니까 개그 장면만 넣고 빨리 해피엔딩을 보여줘야겠다는 제작자들의 선택이었지만 재미도 없고 전혀 이야기와 인간들의 상호 과정을 이해할 수가 없고 오히려 불쾌감을 크게 주는 영화였습니다. 마법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락이란 소재를 삽입해 지브리의 망신덩어리가 탄생해버렸습니다. 그래도 세상에 못 만든 영화들도 있으니 이 정도는 양호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에 낚이시면 안됩니다. 이 영화엔 바다도 없고 파도 소리조차도 안 들립니다. 그 대신 토할 것만 같은 삼각관계 이야기입니다. 바다가 들린다는 사랑의 분위기가 하나도 잡히지 않으며 대상들은 다 애정이 안 가는 고등학생들입니다. 진짜 다들 너무 똑같이 생기고 이름도 전혀 기억이 안 나고 외우려고 해도 잊어먹습니다. 아무튼 남자를 계속 들들 볶는 여자의 이야기이며 항상 불평만 하고 뭐든지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징징거립니다. 그리고 남자는 아무 죄 없이 여자한테 삔 뜯기는데요. 이젠 필요 없어서 아는 척도 안 합니다. 이 영화의 모든 내용은 여자의 속임수에 걸려든 남자의 불쌍한 삶이며 나중에 결말엔 알고 보니까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다고 합니다. 하나도 로맨틱한 만남이 없는데 무슨 사랑? 분위기가 파탄난 영화에 이 영상에 어울리는 부금을 크게 고민할 정도로 한숨밖에 안 나오는 영화입니다. 오글거리고 전쟁 같은 사랑 이야기를 싫어하신다면 이 영화는 피해주세요. 남자야, 그냥 네가 여자를 버리고 네 친구랑 영화 한 편 찍는 건 어때? 게드전기 어스시의 전설, 여기 포스터 보이시죠? 드래곤이 있지만 영화에 대부분 나오지 않으며 그냥 용가리를 좋아하는 아이들의 마케팅 요소였습니다. 일단 영화가 너무 지루하고 재미가 없습니다. 한 번도 영화는 텐션을 높이지도 않고 원톤만 유지해 시간 낭비하는 영화입니다. 인물들에게 아무 맛도 안 나서 갈등이 일어나면 그냥 아무 일 없었듯이 해결됩니다. 지브리 영화 중에서 주인공이 제일 마음에 안 듭니다. 주인공은 자존심이 약해 영화 대부분 그냥 포기해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심지어 그를 믿었던 동료마저 배신을 해버립니다. 마지막에 그 버릇을 고치지만 주인공의 또 다른 내적 갈등을 해결하지 않으며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영화가 무엇을 가르치고 싶은지는 보이지만 어처구니 없는 모습으로 그걸 전달하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이 영화엔 악당이 있는데요. 이름이 거미이며 이분 닮았습니다. 이 장면이 처음 나올 땐 충격과 웃음을 동시에 줬는데 하도 많이 나오니까 질리네요. 아무튼 폼포코 너구리 제작전은 인간들의 개발 욕심 때문에 변신하는 너구리들의 서식지가 줄어들어서 인간들과 싸우겠다는 내용을 담은 영화입니다.
그런데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너구리끼리 말다툼을 하고 인간들을 골탕 먹이고 나서 좋아하는 모습만 보여주는 사이클이 빙빙 돕니다. 이렇게 티격태격 싸우다가 결국은 너구리들은 인간들 곁에서 살기로 마음을 여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주제로는 자연 환경을 소중히 여기자는 교훈을 남기지만 너구리들이 환경 파괴 때문에 피해를 보는 장면이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진짜로 내용이 제가 말씀드린 사이클의 틀에 벗어나지 않습니다. 환경 파괴 때문에 너구리 한 마리라도 죽는 장면이라도 나오면 메시지가 전달되겠지만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이 드시면 이 영화에 너구리가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바보 같은 이유로 죽습니다. 주인공도 누군지도 모르는 혼란스러운 영화이지만 이 영화의 장점은 유령 퍼레이드와 너구리들의 희망을 보여주는 씬은 기억에 남아서 그나마 칭찬할 구석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좀 그만 나왔으면. 지브리의 아름다운 그림체에서 벗어나 많이 독특한 작화를 이웃집 야마다 군이 보여줍니다. 인물마다 인상적인 특징이 있어 기억에 잘 남지만 배경은 제가 생각하기엔 불편할 정도로 날린 것 같습니다. 인간들은 깨끗해 보이는데 배경이 그걸 따르지 못해 지저분해 보여서 개인적으로 작화를 그닥 좋게 평가를 못합니다. 영화 내용은 아따맘마처럼 일상을 다뤘지만 무려 50개 정도 되는 이야기를 영화에 다 함축시켰습니다. 거의 1분 컷 이야기를 차례차례로 진행된다는 뜻입니다. 확실히 영화는 일상을 다루기 때문에 공감되는 작품이지만 이야기 하나마다 휙휙 지나가고 내용이 계속 바뀌어서 푹 빠지는 경우가 드물어 집중력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이웃집 야마다 군은 원래 신문에 출판된 만화였고 영상이란 매체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왜 영화로 리메이크를 했을까요? 차라리 만화 시리즈로 나왔으면 흥행이 더 좋았을 텐데요. 제작자들의 여러 이상한 선택들을 했지만 첫 장면이 꽤 기억에 남습니다. 인생을 여러 가지 사물로 비유하고 화면 연출력이 강해서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인생은 항상 뜻대로 되지 않고 서로 함께 살기 때문에 뭐든지 되는 대로 사는 것이라고 가르쳐줍니다. 현실적이고 마음이 잘 안 맞는 가정의 일상이기 때문에 주제는 괜찮게 전달된 것 같습니다. 이 영화를 더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여기서부터 볼만한 영화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이웃집 토토로는 지브리 영화 중에 제일 중립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브리 영화에 등장하는 건가? 아무튼 이웃집 토토로는 모든 측면에 무난하게 유지를 합니다. 제일 많은 칭찬은 두 가지에 주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는 분위기에 줍니다. 여러 신사들이 있는 시골 마을과 커다란 나무의 신성함이 저절로 느껴집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은 비 오는 장면입니다. 그 날씨의 분위기를 명확히 표현을 하고 어두운 공간의 분위기도 아주 잘 살립니다. 인물들을 보자면 사츠키의 성장이 두드러지게 보입니다. 영화 초반은 어린아이 같았지만 후반부에는 책임감 있는 어른스러워진 소녀이며 동생 메이도 항상 언니만 따라다니는 언니 껌딱지였지만 이젠 스스로 판단할 능력을 길렀습니다. 사츠키와 칸타의 관계가 성장하는 것도 보이고 인물들에게도 칭찬을 합니다. 스토리는 평범해서 페이싱으로 살려야 하지만 발단이 거의 70%나 차지합니다. 못 믿겠다고요? 두 자매의 어머니 소식을 듣는 게 전개라고 고려를 해보면 됩니다. 스토리를 그나마 괜찮게 마친 게 다행이지 하마터면 발단밖에 없는 영화를 볼 뻔했습니다. 그런데 드는 생각이 있는데요. 영화 제목은 토토로인데 두 자매를 도와준 건 고양이 버스입니다. 토토로는 그냥 가끔씩 놀아주는 뚱뚱한 옆집 아저씨입니다. 고양이 보우는 저에게 웃음을 제일 많이 챙겨준 지브리 영화입니다. 개그가 모두 인상적이고 킬링 포인트를 제대로 잡았습니다. 이 영화 그림체가 다르지만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고양이 나라에 들어와 이들의 부패된 고양이 왕의 음모에서 탈출하려는 간단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야기가 여기저기 흩어지지 않고 개연성 있게 연결되어 있어 꽤 스토리에 빠지기 쉽습니다.
다른 평판을 보면 이 영화에 왠지 모르는 공포감이 있다고 말하지만 저는 솔직히 못 느꼈습니다. 아마 제가 고양이 중에 무타를 보면서 낄낄 웃기에 바빠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계곡 같은 내 피부 상처난단 말이야. 지금이. 갑자기 넣으면 어떡해? 재미있는 영화지만 몇 가지 단점을 짚자면 주인공의 캐릭터 개발이 그녀의 모험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점과 갑자기 하늘에서 들리는 목소리 클리셰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도 제가 고양이밖에 없는 영화를 어떻게 안 좋아하겠습니까? 피오가 최고입니다. 아무도 제 생각을 바꿀 수 없습니다. 붉은 돼지는 지브리의 액션 영화 중 하나입니다. 공주 전투 씬이 많아 역동적인 애니메이션을 선사합니다. 스토리가 너무 허무하게 끝나고 왜 주인공이 돼지여야 하는 이유를 설명을 안 합니다. 그래도 포르코와 피오의 관계를 보는 맛이 있습니다. 포르코는 스윗한 맛이 있는 돼지 비행기 조정사이며 피오는 그의 열정적인 정비사입니다. 어린 여자에게 정비를 맡기지 않겠다는 편견을 가진 포르코는 피오의 열정과 능력을 눈여겨보고 고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피오를 최고라고 생각을 하며 엑스트라들도 피오를 응원합니다. 여러 여행을 다녀서 관계를 더 형성하나 싶었지만 큰 산 하나 겪은 후 영화는 끝납니다. 만약 이 둘의 관계를 더 볼 수 있다면 붉은 돼지를 조금 더 상위권에 올랐을 것 같지만 그걸 막는 한 가지 큰 벽이 있습니다. 이 영화는 사실 삼각관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꿉친구 버프를 먹은 마담 치나는 포르코를 짝사랑하고 있지만 비중이 너무 없고 애정도 안 가고 이미 피오라는 최강자가 있는데 그냥 조용히 하고 제발 안 나왔으면 하는 인물입니다. 붉은 돼지를 보니 갑자기 삼겹살이 땡기네요. 이번엔 작화성 하나는 뛰어난 마루 및 아리에티입니다. 최근에 더러운 걸 보고 안구 힐링을 하고 싶은 분들은 영화의 풍요로운 자연과 예쁜 비를 보시면 됩니다. 지브리 스타일의 그림체와 브금도 좋고 청각적인 표현을 선보이는 작품입니다. 소인들의 아기자기한 집과 그들이 만들어낸 기계들도 아기자기해서 보고 듣기에 마음이 아주 평온해집니다. 그럼 내용을 한번 볼까요? 내용은 꽤 무난한 편이에요. 소인의 적인 인간들의 손에서 피하는 흔한 소인과 거인 이야기입니다. 인물들에 대해 말하자면 주인공 아리에티와 그녀의 거인 남자친구와 함께 관계를 보는 쏠쏠감이 있으나 인간과 소인의 연애는 개인적으로 좀 꺼려합니다. 아리에티가 남자친구랑 있을 때 오히려 위험에 처하는 장면이 너무 많아 인간과 결합한다는 건 위험할 것 같네요. 난 이 결혼 반대일세. 하지만 이 영화의 최고의 캐릭터는 역시 스피넬이죠. 저 시크함이 너무 귀여워 죽겠습니다. 이 영화도 삼각관계가 있지만 이번엔 꽤 흥미롭습니다. 와, 이것 봐요. 우리 스피넬 매너남이네. 또 작가성 하나가 뛰어난 코쿠리코 언덕의 서입니다. 독특한 항구 마을과 도시를 약간 서양식으로 디자인을 하고 최대한 화면을 디테일하게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브금. 와, 브금이 미쳤어요. 모든 브금이 재즈로 이루어져 있어 옛날 감성이 끝까지 드러나는 멜로 드라마 영화입니다. 드라마를 말하는 김에 막장 드라마 같은 스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연애 이야기가 많이 어지러지하지만 흥미롭습니다. 실제로 이 둘의 관계가 지브리 커플 중에서 제일 성숙합니다. 그들이 서로 이어질 수 없는 요소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외면하기보단 힘을 합칩니다. 주인공이 좀 재미없고 목소리가 귀신 같지만 주변 인물들이 유쾌해서 주인공의 빈자리를 채웁니다. 스토리도 생각보다 괜찮고 재미있으니 여기서부터 나름 괜찮은 영화 스펙트럼에 왔습니다. 이젠 영화 칭찬을 더 많이 하겠죠? 바람이 분다는 참 아름다운 애니메이션입니다. 제일 칭찬하는 요소는 찰랑찰랑한 푸른 잔디가 너무 리얼하고 분위기가 있습니다. 진짜로 바람이 불잖아. 지로와 나오코의 로맨스도 아주 흥미롭고요. 지로의 상사지만 두 번째 아버지 같은 쿠로카와 씨도 머리가 여전히 펄럭펄럭 거립니다. 지로는 비행기 건축가로서 비행기에 대해 남다른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는 그의 목표를 항상 상상하고 꿈꿔서 도달하려는 큰 노력을 합니다. 이야기 사이사이에 여러 불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스토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서양식 문화가 곁들여진 주변을 보면서 즐기는 맛이 있는 영화입니다. 꿈을 응원하는 영화이지만 저는 이 영화를 좀 다르게 봤습니다. 지로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는 시간도 단축하면서 작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일만 걱정합니까? 다른 것도 걱정할 게 많지만 지금 사회는 일 중심적으로 변화해버린 것 같습니다. 지로의 상황에 보면 어릴 때부터 희망이 가득 찬 꿈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지만 그 꿈이 결국 일에만 집중하게 된 계기가 되어버려
평소에 지로의 동생이 나오코와 시간을 보내라고 말하지만 이젠 그게 안 들릴 정도로 일에 빠져버립니다. 나오코마저 포기해버려 부부 사이에 안 좋은 결론을 짓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목표를 정할지는 본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걸 우선시 여겨야 하는지도 잘 선택해야 하죠. 선택에 따라 결과가 확고히 달라집니다. 이것이 제가 개인적으로 영화에서 본 주제입니다. 하울 팬들 다 모여라. 잘생긴 하울의 얼굴을 볼 기회가 생겼어요. 하울의 움직이는 성은 스팀펑크를 자랑하면서 역설적으로 자연도 푸릇푸릇하고 여러 신비한 마법이나 추상적인 소재도 애니메이션으로 잘 소화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애정을 담은 인물들도 있습니다. 소피, 캐시퍼, 귀엽고 순진한 마르클, 그리고 하울. 소피와 하울의 관계를 통해 그들의 외모부터 판단하는 가치관을 바꿔 그들의 사랑이 더 넓어집니다. 서로에게 좀 많이 추한 모습도 보여주지만 심장을 먼저 보라고 영화는 알려줍니다. 영화 내에서 그 교훈을 자주 언급하진 않지만요. 스토리는 초반엔 신비한 세계와 매력있는 인물들에게 집중력이 있게 푹 빠져있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이해 못하는 소재들이 계속 나오고 애정이 가는 인물들과 힘을 합치면 좋겠지만 소피와 하울 중심으로 이야기가 흘려버려서 조금 지루해지는 성향이 있어 그리 높이 평가를 못했습니다. 하울이 나오는 영화를 100점을 안 줘서 제발 절 죽이지 말아주세요. 아쉽게도 탑10 순위권에 빗나간 추억은 방울방울입니다. 그래도 여기서부터 좋은 영화들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지브리의 평온한 시골 분위기 애니메이션 중 하나이며 꽤 만족스러운 스토리를 전합니다. 주인공 타에코는 성인이지만 5학년 때를 자주 회상합니다. 그때 사춘기 소녀로서 가지고 있던 고민과 어려움을 기억하고 있으며 그때 원했던 걸 갖지 못한 원함과 후회스러운 자신의 행동을 돌아봐 그녀의 가족들에 의한 강요 때문에 큰 미련을 남아서 성인으로 부쩍 커버렸습니다. 심지어 어릴 때부터 착한 애 증후군을 알아 본인의 의사를 자연스럽게 표현을 하지 못하고 어른들에게 칭찬을 듣고 싶어서 참습니다. 타에코가 어릴 때부터 가고 싶었던 시골을 회사 휴가를 내가지고 가게 돼 큰 집에 토시오란 먼 친척과의 사랑이 성장합니다. 그녀는 이번 계기로 회사를 그만두고 아예 시골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 심정이지만 현실을 따라버리고 다시 도시로 가버립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그녀는 생각을 바꾸어 다시 시골로 돌아갑니다. 이때 그녀의 5학년 모습과 친구들의 인도함에 따라 가는 걸로 표현을 하고 처음으로 그녀의 의사대로 행동하는 걸 보면 5학년 때 원한과 미련을 다 떨쳐버리게 되는 걸로 보입니다. 주제와 어울리는 스토리 참으로 칭찬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엔 스튜디오 지브리 영화 탑10을 준비하고 오겠습니다. 수강하고 싶은 분들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수업이 유용했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남은 시간 동안 쉬세요.